안녕하세요. 김정우의 경제탐사. 오늘은 사립유치원 사태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됐습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인데요. 유치원 설립자가 급여 이외의 돈을 가져가면 형사처벌한다. 이사장이 원장을 겸하지 못한다. 회계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육청에다가 실시간 보고해라. 감시를 받아라.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영양사, 급식교사를 따로 둬라. 이런 내용들이 유치원 3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요? 유치원 사태를 이해하시려면요,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의 역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법적으로는 학교이면서 재정적으로는 자영업자처럼 운영되어 왔습니다. 유치원도 학교였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 통제를 받았지만 재정과 회계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거의 간섭이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낸 돈을 어떻게 쓰든 유치원 소유자가 알아서 할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동네 약국에다가 돈을 내면 약국 주인이 그것을 어떻게 쓰든 간에 그건 자유이잖아요. 그것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정책이었던 겁니다. 2012년부터 이런 관행이 범죄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상보육이 시작되었고요. 학부모들에게 월 20여만 원씩 바우처가 지급됐습니다. 국가가 부모에게 아이 행복카드라는 것을 나눠주고 아이를 맡긴 사립유치원에 가서 매월 결제를 해라. 이게 바우처 방식이거든요. 정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한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사립유치원에다가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은 회계 기준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받는 거의 모든 사립유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립유치원은 회계 처리도 허술했던 데다가 유치원 돈과 원장 돈, 즉 설립자, 소유자 돈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수입 지출을 해왔었습니다. 마치 약국 주인이 약국 돈과 개인 돈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약국 주인한테 왜 약국 돈을 개인적으로 썼느냐 라면서 처벌하는 것,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때마다 신문에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가 대서특필되곤 했던 거죠. 박용진 의원이 했던 일은 그 회계감사 자료를 통째로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당한 사립유치원들의 신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명품백을 샀느니 성인용품을 샀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겁니다. 즉 유치원 회계와 개인 회계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구분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겁니다. 약국 주인이 고객과 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명품백을 사든 성인용품을 사든 그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교육부의 기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은 급여 이외에는 어떤 돈이라도 사적으로 사용하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유치원 설립자 원장들 입장에서는 2012년부터 상반된 두 가지의 파도가 밀려든 셈인데요. 무상보육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아이 행복카드라고 하는 걸 결제한 그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왔던 거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입을 쓰면 범죄자로 몰리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청들이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은요, 무죄였습니다. 즉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한 그 돈을 유치원 원장이 어떻게 쓰든 그건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제된 후부터는 원장의 사적 재산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돈을 자기가 쓰는 것을 범죄라고 공격하면 그 공격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법원은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육청, 교육부 공무원들이 난감해졌어요. 자신들이 법을 어기지 않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겁박한 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교육청 공무원들이 감사에 걸린 유치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언론에 그냥 공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민재판만 받게 하는 겁니다. 이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부가 판을 벌려놓은 인민재판에 재판관이 된 겁니다.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이 법의 핵심은 법원에 의해서 합법으로 판결된 그 행위를 법을 바꿔가지고 범죄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부터는 판사들도 유죄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들을 실질적으로 국가가 몰수하겠다는 법입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 세 가지를 개정한 건데요. 유아교육법은 설립자라 하더라도 원장 급여 이외에 어떤 돈도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돈의 출납은 실시간으로 교육청에 보고하고 감시받아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고용된 원장이나 자기가 자기 돈을 내서 유치원을 세운 그 원장이나 급여 이외에는 한 푼도 가져가지 말라 이런 거죠. 어린이집처럼 급여까지 아예 딱 정해져 버리면 그야말로 유치원은 헌납한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그 회계 처리해서 보고하려면 직원 2명 정도는 아마도 고용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 원장이 무슨 회계를 그렇게 잘 알겠어요. 유치원 교사들도 회계를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직원을 따로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회계 직원이 따로 필요 없었는데요. 영세한 유치원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죠.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은요, 법인 유치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사립유치원 법인의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사장은 소유자, 설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사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급여를 못 받습니다.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원장을 겸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금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급 봉사직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 돈을 들여서 유치원을 지어놓고 무급 봉사만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헌납하게 되는 셈인 거죠. 이 학교급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도 큰 학교들처럼 영양사, 급식교사, 급식실 이런 것을 모두 따로 두라 이런 겁니다. 영세한 유치원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 드릴 거예요, 이것이. 아, 사립유치원 돈 많은데 그 정도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정반대입니다, 실상은. 원화 1인당 비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원화 1인당 매월 쓰는 비용, 사립유치원은 53만 원입니다, 평균. 근데 국공립 유치원은 114만 원이에요. 사립유치원의 그 54만 원은 비용인 동시에 그게 바로 수입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립이 국공립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규모가 매우 큰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 나면요, 대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근근히 살림을 꾸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태에서 회계직원 따로 두고 행정직원, 영양사, 급식교사, 급식실 이런 걸 다 따로 두다 보면요, 이게 대부분 적자를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폐원도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러면 설립자는 자기 돈으로 그 적자를 메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폐업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망할 때까지 문 열고 계속 있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막는데도 한계가 있죠. 정부가 막고 있는데도 이렇게 폐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휴폐원한 사립유치원 숫자를 보면요, 2017년에 144개소였었는데 이게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지면서 196개로 늘었고요. 2019년 4월까지는 360개소가 휴폐원을 했습니다. 이게 4월 통계니까 그 이후로 뭐 거의 8달, 9달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보다 숫자가 많아졌을 겁니다. 더 이상 휴폐원을 막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사립유치원은 문을 닫으려 하고 국공립 유치원이 생겨나는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모들이 아이들 보낼 유치원 이 자리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둘째, 교육비가 늘어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에 비해서 2배나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립이 줄어들수록 교육비는 급증합니다. 다만 그 돈을 학부모가 아니고 엉뚱한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거죠. 셋째, 유치원부터 획일적 교육이 될 겁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지금까지 부모의 선택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립에도. 공무원 말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된 거죠. 사립도 그래서 국공립과 똑같아지고 또 교육부 공무원들은 국공립과 똑같이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립 타가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스웨덴, 덴마크 같은 유아교육 선진국들은 사립유치원이든 국공립 유치원이든 유치원에게 자율권을 줍니다.
학비만 국가가 학부모들에게 보조해주고요. 선택은 학부모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자율이다. 왜냐하면 자율과 다양성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국유화되고 모든 것이 정부 통제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율과 창의는 어디에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김정호의 경제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